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아요. 이 한마디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 말 한마디로 한 가족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을까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프랑스 레스토랑 르 자르댕의 VIP룸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황금빛을 뿌리는 가운데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고급 도자기와 은재 커틀러리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재벌가 자제들과 정치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끼 식사비만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이곳에서 오늘 두 가족이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성환과 지연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오후 7시 먼저 도착한 성환의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환의 아버지 김철수는 50대 중반의 중후한 남성으로 대형 건설사 대한건설의 대표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서울 시내 주요 건물들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업계 선두주자였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는 것이 일상인 그에게 있어 성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명품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3천만 원짜리 롤렉스 데이토나가 빛나고 있었고 카프스킨 구두는 이탈리아 수제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성공한 지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박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50세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강남 최고급 피부과와 미용실을 다니며 자신을 관리해온 결과였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샤넬 트위드 재킷과 에르메스 핸드백은 그녀의 취향과 경제적 여유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남편의 뒷바라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고급 요리 교실과 꽃꽂이, 차도를 배우며 완벽한 상류층 아내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며느리 역시 자신과 같은 완벽함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날 지연 씨 어머님은 어떤 분일까? 박미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연의 스펙을 철저히 조사해 놨습니다. 명문대 무용학과 졸업, 국립발레단 단원, 외모도 단정하고 아름다운 편.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배경은 어떨까? 아버지 직업은,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나? 집은 어디에 사나? 박미숙의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격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건너편에는 성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32세의 성환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MBA까지 취득한 그는 차근차근 회사 경영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성품도 온화한 편이었지만 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늘 연애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성환은 지연을 만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지연에게 첫눈에 반한 그는 꾸준히 그녀에게 마음을 표현해왔습니다. 지연 역시 성환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성환은 어머니가 지연의 가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우신 게 문제야. 지연이 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성환은 속으로 걱정하며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현과 그녀의 어머니 오유진이었습니다.
지연은 26세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는 그녀는 발레리나 특유의 우아한 자세와 단아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견례를 위해 정성스럽게 단장한 그녀는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어젯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용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 상견례 생각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리프팅 동작을 할 때도 파트너에게 미안할 정도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지 않으실까? 성은이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혼 가정의 아이라는 시선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때로는 그런 편견 어린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지연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오유진은 48세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키 165cm의 늘씬한 체형에 단정하게 정리된 단발머리, 절제된 화장으로 그녀만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네이비 블루 정장은 비싸지 않았지만 그녀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오유진의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직업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재무 컨설턴트로서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그 가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유진의 마음 역시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홀로 딸을 키우며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남성 중심적인 금융계에서 여성으로서, 그것도 이혼한 여성으로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또 그런 시선들을 받게 될까? 오유진은 마음을 다잡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나 상처보다는 딸이 좋은 사람과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성환의 부모님은 지연과 오유진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은 지연의 외모와 옷차림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옷은 그럭저럭 괜찮네. 얼굴도 예쁘고 자세도 바르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오유진에게 머물렀을 때는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차림새가 좀 평범하네. 가방도 명품이 아닌 것 같고.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건 아닐까? 김철수 역시 오유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가의 직감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해보는 습관이 있었던 그는 오유진의 옷차림이나 소지품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성환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말했습니다. 지연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자주 지연이한테. 어머님 이야기 들었어요. 오유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환 씨도 참 좋은 분이시라고 지연이가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박미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성환이가 지연 씨를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지연 씨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은근한 관찰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상대방의 말투, 몸짓,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상견례에는 양가 부모가 모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연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미숙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는 오늘 오시지 못하신 건가요? 바쁘신 일이 있으셨나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고 오유진은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미숙과 김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박미숙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불편한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박미숙의 머릿속에는 순간 온갖 편견들이 스쳐갔습니다. 이혼 가정이라고? 그럼 지연이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거네. 혹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을까? 김철수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가족관념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혼은 가족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라. 혹시 우리 아들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오유진은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겪어본 그 시선들이었습니다. 동정, 편견, 우려. 모든 것이 그들의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 역시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박미숙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정한 위로보다는 형식적인 배려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 아닌가? 성격이 맞지 않았든, 바람을 피웠든, 경제적 문제가 있었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지연이가 과연 우리 며느리감으로 적합할까? 박미숙은 잠시 침묵을 깨고 오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젊은 시절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 질문 속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이라는 표현은 마치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라는 표현 역시 제대로 된 직업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유진은 이런 뉘앙스를 충분히 알아챘지만 침착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재무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어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유진이 파트타임 일이나 단순한 사무직 혹은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재무 컨설턴트라니,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인가요? 박미숙의 목소리에는 의심스러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재무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생소했습니다. 남편이 건설업을 하고 있지만 그녀 자신은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유진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자금 운용이나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일이에요.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김철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고객들을 상대하시나요? 중소기업부터 개인, 자영업자까지 다양해요. 특히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회사들의 재무 구조, 개선을 도와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박미숙은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무 컨설턴트라니, 금융계는 보통 남자들이 주름 잡고 있는 곳 아닌가요? 여성분이 그런 일을 하신다니 좀 의외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오유진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갔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편견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력이 있으면 성별은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박미숙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사업을 꾸려나가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특히 지연 씨까지 키우시면서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혼자서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이혼한 여성이 혼자서 사업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가 이런 질문들을 받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유진이 이혼한 것은 지연이 6살 때였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도박으로 인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던 오유진은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있던 것은 대학에서 배운 경영학 지식과 몇 년간의 회계사무소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지연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경영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재무관리사, 세무사, 국제재무분석사. 하나씩 자격증을 따가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때 오유진은 독립해서 자신의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영업자들의 세무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꼼꼼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예리한 분석력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살려내는 그녀의 능력은 업계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복잡하게 꼬인 회사의 재무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고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그녀의 컨설팅은 많은 기업들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과정에서도 오유진은 끊임없는 편견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고객들은 항상 의아해했습니다. 재무 컨설턴트가 여자라고요? 정말 실력이 있으신 거죠? 혹시 남편분이 뒤에서 도와주시는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오유진은 실력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남자 컨설턴트들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정확한 분석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유진은 강해졌습니다. 남들의 편견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미숙의 질문에 오유진이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지연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하지만 박미숙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오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재무 컨설턴트 일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나요? 아무래도 프리랜서 성격이 강할 것 같은데. 이 질문 역시 오유진의 경제적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미숙은 지연이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집안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도 아내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하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오유진의 옷차림이나 소지품들을 보았을 때 그리 여유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사무실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김철수의 질문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작은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아, 역삼동이면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김철수의 말 속에는 그 정도 돈이 있으시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화는 부모님의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지연의 어머니를 심사하듯이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끼어들어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가 어머님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힘으로 성공하신 거라고. 하지만 박미숙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재무 컨설턴트라는 일이 그렇게 전문적인 일인가요? 요즘은 인터넷만 찾아봐도 재무 관련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오유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의 20년 경력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가 상처받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용 연습을 할 때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이혼 가정의 아이라고 수근거릴 때 그 아픔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이 레스토랑의 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홀을 둘러보다가 오유진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시죠? 사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유진 대표님 맞으시죠? 오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이 더욱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희 식당 재무 컨설팅을 맡아주셨던. 정말 감사했어요. 성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했습니다. 레스토랑 사장이 오유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존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유진 대표님 덕분에 저희 레스토랑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오유진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유진 대표님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성환 가족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미숙은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의심했던 그 여성을 레스토랑 사장이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사장이 더욱 신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부도 직전의 회사들을 살려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셔서 이 일대에서는 재무계의 미다스 손이라고 불리시죠. 재무계의 미다스 손. 김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별명을 가진 재무 컨설턴트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부도 위기의 회사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여성 컨설턴트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도 3년 전에 정말 큰 위기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90% 가까이 줄어들었고, 임대료와 직원 급여도 제때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고, 정말 문 닫기 직전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오유진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대표님이 저희 장부를 보시더니 단 2시간 만에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더라고요. 오유진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지만 성환 가족들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제시해 주신 재무구조 개선안은 정말 놀라웠어요. 메뉴 구성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해 주셨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저희가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박미숙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인터넷만 찾아봐도 나오는 수준의 일이라고 폄하했던 그 일이 실제로는 이렇게 전문적이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레스토랑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오유진 대표님 덕분이에요.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그때 사장의 시선이 김철수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김철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혹시 성환 씨 아버님이신가요? 김철수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사장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아버님 회사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오유진 대표님을 추천해 드렸거든요. 혹시 기억나시죠?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1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건설사가 부도 직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재무 컨설턴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은 차분하고 냉철한 목소리로 회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조언 덕분에 회사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철수는 그 컨설턴트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실력 있는 재무 전문가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오유진이었던 것입니다. 사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님 회사 상황이 정말 심각하셨죠. 그런데 오유진 대표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회사를 살려내지 않으셨나요? 김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년 전 대한건설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연이은 손실을 입으며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몇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추가 대출을 거절했고 회사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재무 컨설턴트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처음에 의심스러웠습니다. 여자가 건설업의 복잡한 재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여성은 회사의 장부와 계약서들을 보더니 단 하루 만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걸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 여성의 조언은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방안대로 했더니 6개월 만에 회사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김철수는 그때 그 컨설턴트에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컨설팅비만 지급하고는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인이 바로 지금 자신이 무시하고 있던 바로 그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박미숙도 남편의 표정 변화를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여보, 설마 그때 그분이?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맞아. 그때 우리 회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그는 오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오유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사장이 신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오유진 대표님은 이 동네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세요. 망해가는 회사들을 연이어 살려내시면서 기적의 컨설턴트라고도 불리거든요. 박미숙은 자신이 방금 전까지 한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한 말들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장이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유진 대표님, 오늘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사장이 자리를 뜬 후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화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되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을 보며 기뻤지만 동시에 성환 가족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김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유진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유진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박미숙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뢰를 많이 드렸네요. 하지만 오유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박미숙의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겪어온 편견과 차별, 그때마다 참고 견뎌온 상처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겪은 모욕감들. 박미숙이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혼 가정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하지만 오유진은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유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테이블 위의 물잔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20년간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편견들, 금융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무시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겪은 모욕감들. 박미숙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때 오유진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과하신 건 알겠습니다. 박미숙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유진의 다음 말은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성환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오유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와 제 딸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준 당신들과 가족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철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유진 대표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일인데. 오유진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들 일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저희 지연이가 받은 상처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겪어온 편견들, 그때마다 상처받았던 어머니의 모습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유진이 박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박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유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제 딸이 그런 편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지만. 오유진이 성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환 씨, 당신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김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오유진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라고 하셨나요? 저희에게는 이미 충분한 상처였습니다. 더 이상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요. 박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발. 눈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20년간 저는 수없이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아왔어요. 그때마다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제 딸까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르신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성화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도 이미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오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들이 레스토랑을 떠난 후 성환 가족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박미숙이 후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정말 바보같이. 김철수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화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파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성환과 지연의 결혼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성환의 아버지 김철수가 운영하던 대형 건설사 대한건설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 연이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김철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 장부를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번 달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하지? 김철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두들 자신들도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말이야.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1년 전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유진이었습니다. 그는 떠올리기 싫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유진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상견례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무례한 말들, 자신의 오만한 태도들, 그리고 오유진의 마지막 말.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김철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유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는 역삼동에 있는 오유진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김철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유진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유진 대표님,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오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철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대표님만이 저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발. 하지만 오유진은 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1년 전 저를 무시하고 제 딸에게 상처를 주셨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당신의 편견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십시오. 오유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오유진이 문을 닫자 김철수는 허탈함에 빠진 채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대한건설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성환 가족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유진은 그들의 편견을 깨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유진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더 반전 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